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한미양국은 항공전력 24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와 KF-16을 비롯한 군용기 140여 대와 미군의 F-18 그리고 미국 해병대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포함한 미군 군용기 100대가 참여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으로 훈련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회를 출격하며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미가 이 같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는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인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서 눈길을 끌었던 점은 미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B 4대가 처음으로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점입니다. 이번에 참가한 F-35B 전투기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주일 미 해병기지가 주둔하는 미 해병 제12항공단 소속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16대의 F-35B 2개 중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의 전투기들이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이 가능, 거기에 최신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 북한의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며 내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입하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점을 예의주시하며 CCTV는 이번에 진행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중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那其实这几天我们一直在关注这个美韩举行的空中联演啊。现在最新的消息呢是美国海军陆战队的 F-35B 战机是首次从日本飞抵韩国，同时我们看到海军和陆军也参与其中。您觉得这传递了怎样的信号呢？我想它传递的是未来呢，有可能美国和韩国联合实施的这样一个演习，也包括实战的一个预案，更多的是一个多军种的综合演练。这个呢，应该说从这次表现得非常充分，因为 F-35B 呢本身就是陆战队版的，因为它是垂直起降的。所以它从山口县的延国基地起飞，那么这次能够落在驻韩的北京基地，本身说明呢，就是未来海军陆战队在整个的美韩演练当中扮演核心角色。因为上一趴我们曾经讲过，就是上一个节目，在庆尚北道是曾经有过美韩的大规模的登岛演练的。那么登岛演练本身就是作为海军陆战队从由海向陆一个突击，这是一部分的动作。那么这次我们看到，就是说有可能在战争发起的先期阶段，那么美国海军陆战队呢，就是搭载 F-35B。包括相关的鱼鹰、晴转旋翼机，能够快速的驰援半岛、干预半岛态势，同时配合大规模的由海向陆的突击上陆这样一个行动，达成对于半岛局势的掌控。所以它这里面才会有陆战队、有陆军、有海军。就是从今年这个釜山，我们看到进了一个里根号的这个核动力航母以后，那么大规模的演练不断在进行。那么这里面它就伴随着包括陆战队的、包括空军的，那么包括陆军的，实际上都有相关的科目。那么这个呢，它就一定会使半岛局势发生非常危险的变化。 이러다 보니 훈련이 시작된 30일부터 북한은 강화된 다음 조치들을 고려 중이라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더니 급기야 11월 2일 한미가 무력 사용 시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내보내며 세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 이례적으로 미사일 20여 발을 쏜 데 이어 특히 지난 3일 오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는 약 1920km, 속도는 마하 15로 비행거리는 짧았지만 2000km 가까이 치솟으며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미뤄봐 북한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위기가 고조되면 일명 맞춤형 도발을 감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발을 한미에 보냈는데요. 요즘에는 단거리 미사일부터 ICBM까지 그리고 저수지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장사정포 사격까지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타격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초강경 도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과거 언급한 워싱턴 불바다의 위협 실효성을 미국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핵 보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미국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를 돌파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다탄두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성 15형보다 더 큰 ICBM을 만들어야 하기에 지난 3일처럼 화성 17형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 화성 17형이 완성되면 북한은 서울을 비롯 워싱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 비슷한 핵전력 구조를 갖추는 셈이 됩니다. 결국 북한은 이를 통해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핵을 앞세워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미국과 수싸움을 펼치거나 대화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 이는 미국이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과 최근 한반도의 형세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의 국제문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朝鲜方面呢，和这个美国及其西方盟友相比呢，在这个军事实力方面呢，肯定是存在着较大的差距的。和这个美国及其盟友相比呢，朝鲜是处在这个弱势的一方。作为一个主权国家，它的这个生存和发展啊，实际上呢是始终是存在着风险啊，处在这个美国的这个战争机器的这个威胁之下。因此呢，朝鲜呢这个被迫选择了拥核之路，这样的话呢，能使这个弱者呢能够获得一种不对称的一种这个战力啊，能够这个和强者这个对话中呢能够不处于下风。那么如果是美国和韩国方面啊，美国和他的这个盟友一再在这个朝鲜半岛呢这个制造这个紧张的这个空气，制造这个营造一种紧张的氛围，或者说是对朝鲜采取一种这个遏制的啊这个军事威慑这样的一种方式啊，一直进行这个高强度的这个联合军演，而且是高度这个具有实战色彩的这个这样的一种这个联合军演的，那么只会让朝鲜呢就更难有这个契合这样的一种这个选择。 물론 중국의 전문가이기에 한반도의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 책임을 한미연합훈련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3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한미는 원래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번 훈련을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CCTV 역시 관련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在朝鲜半岛局势持续紧张的情况下，韩美空军决定延长目前正在实施的警戒风暴联合空中演习。 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240여 대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모두 도합 1,600여 회를 출격하는 그 횟수가 북한을 자극한 것이며, 앞으로 한반도는 더 새로운 긴장관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이 본격 개시된 지난 10월 31일부터 육군 11245 군단과 동해군 1, 2전대 그리고 서해 8전대 등 최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준전시 태세를 발령했는데요. 지난 3일 한미 양국이 훈련을 더 연장시키는 발표를 하자 이번에는 북한 총참모부가 중부 및 후방 군단사령부 지휘관들에게 갱도 내 훈련 돌입을 명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휘관 갱도 훈련은 전쟁으로 지상 건물이 폭격됐을 때를 가상한 지휘부 방어 훈련으로, 북한 당국이 갱도 훈련을 지시한 것은 자신들의 전략과 관련된 전자신호가 한미 자산에 의해 탐지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60톤 상단의 폭탄을 싣고 마하 1.25의 속도로 괌 기지에서 이륙 후 2시간 남짓이면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 중의 하나인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서 모습을 보이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든든한 감도 있지만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는 대결 구도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